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전원주택에서 취미를 즐기며 여유롭게 살거나 세계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모습, 혹은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일상이 찾아오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빡빡한 일정 대신 텅 빈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유로움이 처음에는 천국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새 무료함이 찾아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듯한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단한 목표나 거창한 계획 없이도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루틴이라는 숨겨진 보물 상자를 열어보려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루틴이야말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란 사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채워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정이나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일상을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순간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해내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루틴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루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이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의식으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것은 분명한 루틴이 됩니다. 루틴과 비슷하게 들리는 개념으로 징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암시에 가깝습니다.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온다 와 같은 미신적인 믿음이 그예죠. 반면 루틴은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는 빙판에 나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평온해져서 비로소 시작할 준비가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서장훈 선수도 엄청나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역시 자신만의 루틴이었습니다. 큰 경기를 앞두고 목욕제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야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루틴을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여기저기서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오는 시대에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일상이 사라진 은퇴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이럴 때 나만의 루틴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1분 1초를 다투며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한 번 놓치면 지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허둥대기도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진 일정에 따라 살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면 그 텅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취미 활동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30분에 아침 식사, 7시부터 1시간 산책,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와 같이 시간을 정해두면 하루의 틀이 잡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를 기반으로 하는 루틴입니다. 정확한 시간보다는 행동의 순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한 뒤 모닝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는다와 같이 순서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반드시 짧은 명상을 하고 나서야 오후 활동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식의 루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정리정돈을 통한 루틴입니다. 앞서 언급한 서장훈 선수처럼 정리정돈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입니다. 중국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 그 돗자리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으면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는데 이는 돗자리가 비뚤어지면 자신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정리정돈을 통해 내면의 질서를 잡는 방식의 루틴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 도구를 활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 때 반드시 특정 머그컵을 사용한다든지 글을 쓸 때 특정 볼펜만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각을 자극하는 루틴입니다. 향불을 피워 특정 향기를 맡거나 특정 음악을 듣는 것처럼 오감을 자극하는 방식의 루틴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클래식 음악을 10분간 듣는다. 또는 아침 명상 시간에는 라벤더 향초를 피운다와 같은 루틴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루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별다른 루틴 없이 무질서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 전체가 그리고 인생 전체가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이 느껴지고 그것이 쌓여 삶 자체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루틴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점이자 나머지 시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규칙적인 아침 생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새벽 4시부터 5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루틴의 기본은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져서 늦잠을 자기 쉽지만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기상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대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아침 식사는 영양학적으로도 루틴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루틴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하고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시간대의 루틴도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짧은 낮잠이나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스페인의 시에스타처럼 15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후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취미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악기 연주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의 루틴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 후에는 격렬한 활동보다는 차분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취침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상의 루틴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변화와 즐거움을 찾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변주를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 코스를 바꾸거나 새로운 요리법으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죠. 또한 루틴이 너무 엄격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갑작스러운 만남이나 여행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루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루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의미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공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자원봉사나 멘토링과 같은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습과 성장 역시 노년기에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미술, 요리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중요한데 이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꼭 헬스장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 춤, 정원 가꾸기 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충분합니다. 식사 루틴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영양 요구량과 소화 능력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식사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루틴입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10분씩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자연 속에서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은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대화와 공감을 나누는 질 높은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의식적으로 외부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프라 친구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어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과 친구를 합친 말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웃 사촌이란 말처럼 멀리 사는 친구보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프라 친구를 만들어두는 것은 노년의 안전망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일상 루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기술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디지털 환경이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점진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루틴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외로움을 물리치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세 이후 독거노인들이 가장 큰 걱정으로 꼽은 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1.8%가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일정과 루틴으로 하루를 꽉 채우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과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일과 취미는 바쁘게 살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 있으면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덜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계속 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나 취미 활동처럼 정기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주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는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느끼고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상태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은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틴을 통해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특히 노년기의 정체성 유지에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업이라는 큰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일상의 루틴과 의미 있는 활동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자,
나는 손주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할머니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게 해줍니다. 루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시간의 구조화입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을 모두 자신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넓은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정한 루틴은 시간의 구조와 리듬을 부여하여 하루를 더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루틴은 또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은 뇌에 안정감을 주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변화 등 여러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루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년기에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인지 활동과 신체 활동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퍼즐이나 독서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다른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면 더욱 그렇죠. 루틴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생활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간 명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격, 선호도, 생체 리듬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루틴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아침 시간을 활용한 루틴을, 저녁형 인간이라면 저녁 시간을 활용한 루틴을 구성하는 식입니다. 셋째, 루틴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활동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즐기고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루틴에 포함시키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춤이나 정원 가꾸기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루틴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기, 체크리스트, 앱 등을 활용하여 루틴의 실행 여부를 기록하면 지속성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루틴이 자신에게 효과적인지,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루틴에 유연성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엄격한 루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루틴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적응력을 키우고 루틴이 지루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섯째, 주변 환경을 루틴에 도움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모두 루틴의 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운동 루틴을 유지하고 싶다면 운동 장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운동 친구를 만들어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루틴에 작은 보상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루틴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면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꼭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칭찬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는 등의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덟째, 루틴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입니다. 완벽한 시작점을 기다리거나 월요일이나 새해 첫날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틴은 노년기에,
그리고 인생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루틴은 우리에게 안정감, 목적, 성취감을 주고 인생의 여정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루틴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변화와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건강 변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루틴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감과 통제감을 제공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 화려하거나 극적인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책을 읽는 고요한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순간들.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루틴은 이러한 작은 기쁨들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거창한 목표나 화려한 성취가 아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노년기의 시간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미 있는 루틴은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날 하루를 무질서하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루틴 속에서 충실하게 보낼 것인지 말이죠. 이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노년, 나아가 인생 전체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어떤 활동들로 채워져 있나요? 그 활동들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더 의미 있고 충실한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매일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의 예술입니다. 이 예술을 우리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여정일 것입니다. 일상이 단조롭고 무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루틴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부터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까지 하루의 흐름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는 것입니다. 루틴은 인생의 모든 시기에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업이라는 외부에서 주어진 구조가 사라진 후 스스로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루틴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의미 있는 루틴은 노년의 일상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루틴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휩쓸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모여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일상의 루틴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루틴으로 채워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